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쿼드 앞두고 화웨이 때리기, 화웨이 5G 아웃, 취할 것만 취한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얻을 것만 얻자, 바이든 행정부 화웨이 추가 제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날짜였죠. 어제 날짜 뉴스에 11일 날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CSIA가 미국 측 카운트파트와 워킹그룹 실무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소식이 나오게 된 거죠. 하루도 안 지났죠. 하루도 안 지나서 이런 제재 소식이 나왔어요. 11일 날 CSIA는 미중 반도체 그룹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유연한 반도체 공급 체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양측에서 각각 10곳의 반도체 기업 회원사들이 1년에 2회에 걸쳐서 수출 제한, 공급망 안전, 이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상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게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제한과 공급망 안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누가 수출 제한을 걸어요? 네, 상무부가 걸죠. 상무부와 또 어느 곳이 걸죠? 국방부가 걸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금 가장 화두가 누구냐? 화웨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누구이다? SMIC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SMIC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미국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로 SMIC, 화홍 반도체 등의 주가가 10%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미국에서 반응이 나와야 이게 정말 해결이 되는 건데, 누가 이 해결문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CSI의 공지가 뜬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 대상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온 거예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나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SMIC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또 화웨이가 눈에 걸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취할 것만 취하고 SMIC의 제재 해제,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화웨이에 대해서 추가 제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도 화웨이 때리기를 계속한다. 이것은 지금 중국에서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중국은 어쩌면 SMIC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가 화웨이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통신 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장비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내용도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때리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화웨이와 관련된 첫 제재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의의가 가장 크죠. 반중 연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간 협의체 쿼드 화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대중 간격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1년 반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1년 반이 남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때 지금 현재 그 하원 의원 반틈, 그리고 상원 의원 반틈, 사람이 갈리거든요. 이때까지 이겨야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져버리잖아요. 레임덕 걸려버립니다. 레임덕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대중에 대해서 때리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책이 나와야 돼. 그러면 화웨이 때리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 업계가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SMIC 제재는 일부만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로이터 통신은 11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판매되는 기업들에 대한 승인 조항을 수정했다고 하면서 기업들의 5G 관련
품목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5G입니다. 특히 5G 통신 장비에 대한 지금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에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 보세요. 지금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이게 뭐냐? 통신 장비란 이야기예요. 통신 장비.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안테나 이러한 것들을 부품 수출이 약간은 느슨한 제재가 가해졌다면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금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화웨이향 수출이 허용이 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인 수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전 제한이 약간은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았으니 이 느슨한 면을 완전히 조이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허용되고 있던 수출 승인도 조건이 더 까다롭게 했다라는 것이 지금 외신들의 평가예요. 이미 이번 주부터 이 승인 조건의 효력이 발휘되었다고 외신들은 지금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발효가 되고 이 발효가 된 것을 통해서 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과거 수출 승인에 따라서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 체결했던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무부 대변인은 승인 정보는 기밀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에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화웨이가 지난 2019년 국가안보 위협의 이유로 상무부 수출 규제 명단에 올랐다고까지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번의 수출 규제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짚으면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중 강경 방침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던 것,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중국 제재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막까지 무슨 행동을 했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식할 만한 그러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불변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지금 쿼드 정상회담 돌입을 했고 반중 분위기가 고조됐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보고 전체적인 이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쿼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반중 외교전에 지금 돌입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정상회담을 12일 오전 8시 30분 미국 동부 기준시에요. 시작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자리에 카메라 해리슨 부통령,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프 자이언트 백악관 코로나 19 조정관이 배석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사회를 맡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회의 이후 18일 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서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하죠. 자, 회담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화웨이 제재가 안 끝나는데 더 심해졌는데 잘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의 이번 외교 활동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의 해외 순방에서 중국 관련 사항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물론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 회담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은 18일 날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대만 등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중 간 설전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대만이든 홍콩 민주주의를 저지하려는 시도든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우려든 우리가 가진 우려와 이슈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그는 또한 이번 회담이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모색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저께 중국의 사이트에서 올라된 반도체 협력기구, 이 내용과 지금 화웨이의 제재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결이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화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재를 하겠다. 특히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특히 화웨이로 넘어가는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5G에 대한 것이 말이죠. 그리고 SMIC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결국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라는 분위기가, 어제와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분위기에서 이 화웨이의 제재를 보니 그렇게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분위기까지 한꺼번에 겹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입장. 미국의 이득이 되면 먹고, 미국이 이득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쳐버린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됨으로써 SMIC가 필요해요. 물론 첨단 공정이 아닙니다. 첨단 공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용하는 분위기로 간다라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철저하게 칠 부분, 지금 5G, 6G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부수고 간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